자, 이어서 개념 29번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곱셈 정리는 얘들아, 따로 정리할 게 별로 없어. 따로 정리할 게 별로 없고, 이제 문제 구조에서 차라리 이제 곱셈 정리보다는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무슨 정리? 덧셈 정리에 대한 요 녀석은 사실 정리할 게 있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때 어떤 계산에서? 사건의 합집합의 계산에서 꼭 뭘 빼줘야 된다는 거? 그치, 교집합의 확률을 나중에 한번 빼줘야 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요 덧셈 정리, 합집합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었는데, 곱셈 정리는 그냥 사건 자체가 연속적인 사건. 우리 표현으로 보자면 뭐 그리고로 묶여지는 이런 형태의 사건인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쌤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확률 계산하면 돼. 사실은 이 곱셈 정리의 입장을 인식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걸 이제 이 사건들을 어떤 연속적이다 그리고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도 사실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곱셈 정리라는 어떤 용어가 있기 때문에 쌤도 개념으로 한 파트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신경 쓴 건 뭐 신경 쓴다? 덧셈 정리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좀 있었다. 왜냐? 다시 설명. 자, 또는의 구조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줘야 되잖아. 이런 경우이거나 또는 이런 경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구조에서는 늘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교집합의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교집합의 경우를 마지막에 한번 빼주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괜찮고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 교집합의 경우가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이라서 사실은 요 확률의 곱셈 정리 쪽에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인식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률의 곱셈 정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니까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2개의 제비가 있다. 자, 이렇게 생긴 주머니 하나 그려놓고, 주머니에 여기에 총 12개의 제비가 있는데, 여기에 당첨이 몇 개 들어있대? 당첨이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꽝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12개 중에 당첨이 3개니까, 그죠? 꽝은 9개, 이렇게 되는데, 갑과 을의 순서로 서로 1개씩 제비를 뽑는데요. 여기서 1개를 뽑는다는 거야. 1개를 뽑는데 누가 먼저 뽑는다?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는다, 지금 요런 얘기야. 근데 밑에 보니까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갑이 처음에 하나를 딱 뽑아. 그런 다음에 그걸 넣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개수는 당연히 몇 개로 줄어? 11개로 줄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을이 다시 한번 뽑는다,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건 을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문제 컨셉은 다 나온 거야. 갑이 먼저 하나를 뽑고 을이 하나를 뽑기로 했어. 그죠? 을이 하나 뽑기로 했는데, 문제에서는 을만 당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은 결국 뭐가 되고, 자, 꽝이 되고, 을은 뭐가 된다? 당첨이 될, 이럴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니까 이거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지. 12개 중에 이제 하나를 꺼냈단 말이야. 근데 갑은 꽝이 돼야 돼. 갑은 꽝이 돼야 돼. 우리 구체적으로 적으면 어떻게 쓴다? 12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야, 갑이. 그죠? 하나를 꺼냈는데 꽝이 됐다는 건 꽝 9개 중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꽝은 몇 개 남았어? 꽝은 8개 남았고 전체 개수는 그렇지 11개 남았으니까, 자, 이어서 을이 뽑는다. 을이 뽑을 때 이제 을은 몇 개 중에서, 그렇지, 11개 중에서 하나를 뽑게 될 텐데, 11개 중에 하나를 뽑게 될 텐데, 당첨 제비 중에 나와야 되니까 당첨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이 문제는 딱 읽어보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사용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당연히 갑이 먼저 뽑으니까 갑의 확률을 먼저 적어주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서 을이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별로 이걸 인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만약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공부하는 거니까 좀 해주자. 갑이 당첨이 되거나 또는 을이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갑이 당첨이 되거나 또는 을이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따지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갑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갑이 당첨이 돼. 그리고 을은 뭐야? 을은 꽝.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갑은 당첨이 안 되고 을은 당첨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그렇죠. 갑도 당첨이 되고 을도 당첨이 되고, 이렇게 갑이 당첨이 되거나 또는 을이 당첨이 된다는 말이 있으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해준다?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지. 자,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봐. 갑이 당첨이 되는 것 또는이니까 합집합 을이 당첨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계산 어떻게 해? 이런 경우 계산 어떻게 해준다? 갑이 당첨이 될 확률 더하기 을이 당첨이 될 확률 빼기 뭐 해줘야 돼? 그렇죠. 갑과 을이 모두 당첨이 될 확률을 이렇게 빼주면 이게 바로 합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이게 어떤 식의 문제인데, 또는의 구조가 들어가는 형태의 문제는 분류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합집합의 확률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 확률 한 번의 확률을 계산하는 데서는 크게 신경 써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요것도 우리 연습 삼아서 한번 복습하면서 해보면 좋겠지, 그죠?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 자, 2번 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대. 자, 다시 주머니 속에 여기에 흰 공이 몇 개? 흰 공이 3개. 그리고 검은 공이 몇 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다. 근데 한 번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기로 하고 한 개씩 2번을 꺼낸대. 자, 한 개씩 2번을 꺼낸대. 한 번 꺼내고 이어서 또 한 개를 꺼내고 다시 넣지는 않고, 그죠? 자, 그럴 때 흰 공, 검은 공의 순서로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 그죠? 처음에 꺼냈을 때 뭐가 나오고? 흰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오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요거잖아, 그죠? 그럼 그대로 하면 돼. 처음에 이제 하나를 꺼냈어. 총 몇 개 있었어? 7개 있었잖아, 그지? 7개 중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처음에 뭐가 나왔다고? 흰 공이 나왔다고, 흰 공. 그럼 흰 공 3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 거죠. 괜찮지? 이어서 이제 이거 하나 나갔으니까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음에 이제 검은 공 나와야 되죠? 남은 거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뭐 중에서? 검은 공 4개 중에서 1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곱셈 정리는 사실 어떤 내용이 있다고 딱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확률 계산이다. 이 정도만 인식하면 돼. 이해가시죠? 오케이. 어렵지 않은 개념이었어. 자, 정리하고 이제 우리 중요한 거 할 거거든. 자, 다음 개념 30번에서 보도록 할게요.